내 아들을 2번 죽였어. 71의 노인이 며느리를 미행합니다. 5해 만에 시장 한복판에서 마주친 그 여자는 1억 원의 보험금을 들고 사라졌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하루에 수십만 원씩 랍스터와 한우를 싹쓸이하는 모습이 목격됩니다. 의심스러운 중년 남자와 골목에서 종이봉투를 주고받는 장면이 포착됩니다. 시장 상인들은 수군거립니다. 저 여자 대체 뭐야? 경찰이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노인은 확신합니다. 며느리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고. 하지만 진실이 드러나는 순간 노인은 무릎을 꿇고 맙니다. 5해 동안의 오해가 무너지는 그 순간 노인이 발견한 것은 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사연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을 전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럼 오늘도 한 통의 편지를 열어볼까요? 추억 편지함 지금 시작합니다. 인천 남동구의 낡은 아파트 단지에는 이른 새벽부터 불을 켜는 집이 하나 있습니다. 15층 끝 세대, 바로 만기가 사는 곳입니다. 창문 너머로 새벽 5시에 어둠이 내려앉아 있지만 만기의 하루는 벌써 시작됩니다. 현관에서 부엌으로, 부엌에서 거실로, 거실에서 작은 방으로 이어지는 동선은 언제나 똑같습니다. 집 안에는 만기가 걸어야 할 길이 정해져 있고 그 길 위엔 먼지 하나 없습니다. 텅 빈 집이라 그런지 아니면 만기가 너무 조용히 살아서 그런지 바닥에 나무결마저 또렷하게 보입니다. 만기는 텀블러에 물을 붓습니다. 보리를 한 줌 넣고 가스레인지에 올립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부엌을 채우면 그제야 만기는 창밖을 봅니다. 아직 어둡습니다. 거리엔 아무도 없습니다. 6시가 되자 라디오가 켜집니다. 정확히 6시입니다. 만기는 늘 이 시간에 라디오를 켭니다. 경제 뉴스가 흘러나오고 사건 사고 소식이 이어집니다. 만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보리차를 텀블러에 따릅니다. 뜨거운 김이 얼굴을 감쌉니다. 만기는 눈을 감습니다. 7시 식탁에 앉습니다. 된장국 한 그릇, 김치 몇 점이 전부입니다. 만기는 숟가락을 들지만 먼저 식탁 건너편을 봅니다. 빈 의자 2개가 있습니다. 오래된 나무 의자입니다. 등받이에 흠집이 나 있고 앉는 면은 살짝 패여 있습니다. 누군가 오랫동안 앉았던 자리입니다. 만기는 숟가락을 입에 댑니다. 국물이 목으로 넘어갑니다. 하지만 맛은 느껴지지 않습니다. 만기는 그저 삼킬 뿐입니다. 밥을 먹는 게 아니라 하루를 버티기 위한 연료를 채우는 것처럼 만기는 묵묵히 식사를 끝냅니다. 아침을 먹고 나면 공원입니다. 만기는 운동화 끈을 단단히 묶고 현관문을 열습니다. 복도는 고요합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고 내려가는 동안 만기는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봅니다. 71의 얼굴입니다. 주름이 깊고 눈가가 처져 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돌립니다. 공원엔 만기 말고도 노인들이 있습니다. 벤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는 사람들, 천천히 걷는 사람들, 맨손 체조를 하는 사람들. 만기는 그들 사이를 지나칩니다. 누구도 만기를 부르지 않습니다. 만기도 누구에게 말을 걸지 않습니다. 만기의 루틴은 단 한 번도 흐트러진 적이 없습니다. 5해 동안 1800여일 동안 만기는 이 시간표를 지켜왔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고 6시에 라디오를 켜고 7시에 밥을 먹고 오전엔 공원을 걷습니다. 그렇게 하루가 지나갑니다. 하지만 만기의 머릿속은 매번 같은 곳으로 돌아갑니다. 5해 전 그 비오던 날로 돌아갑니다.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만기는 그때 설거지를 하고 있었습니다. 물을 끄고 전화를 받았습니다. 조현우 씨 보호자이십니까? 낯선 목소리였습니다.
차갑고 무뚝뚝한 목소리였습니다. 만기의 손이 떨렸습니다. 공사 현장에서 사고가 있었습니다. 추락사로 추정됩니다. 만기는 전화기를 놓칠 뻔했습니다. 귓속이 웅웅거렸습니다. 숨이 막혔습니다. 만기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장례식장은 냉기로 가득했습니다. 흰 국화가 놓인 빈소, 액자 속 현우의 얼굴, 향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만기는 상주석에 앉아 조문객들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만기의 머릿속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며느리 수연은 아이들을 데리고 빈소 한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는 5살이었고 예린이는 2살이었습니다. 수연은 눈물을 닦으며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만기는 수연을 보지 않았습니다. 수연도 만기를 보지 않았습니다. 장례가 끝난 뒤 친척 하나가 만기에게 말했습니다. 보험금이 1억이라던데 며느리가 받았다면서요? 만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친척은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그런데 며느리가 아이들 데리고 어디론가 떠났대요. 연락도 안 되고요. 만기는 그 순간 얼어붙었습니다. 책상 위에 정리해둔 서류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사망신고서, 장례비 영수증, 부고장. 만기가 챙긴 것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며느리는 없었습니다. 만기는 수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1번, 2번, 3번. 받지 않았습니다. 문자를 보냈습니다. 수연아, 어디 있니? 아이들은 괜찮니? 답장은 오지 않았습니다. 며칠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고 한 달이 지났습니다. 수연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만기는 혼자 집에 남았습니다. 만기는 현우의 유품 상자를 꺼냈습니다. 낡은 작업모, 헬멧, 현장에서 쓰던 도면이 들어 있었습니다. 만기는 헬멧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플라스틱 표면이 차가웠습니다. 만기는 중얼거렸습니다. 내 아들을 2번 죽였어.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만기는 헬멧을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 후로 5해가 흘렀습니다. 만기는 누구도 만나지 않았습니다. 경로당에서 나오라고 했지만 거절했습니다. 교회에서 예배에 오라고 했지만 안 갔습니다. 이웃이 산악회에 가입하라고 권했지만 고개를 저었습니다. 우편함에는 전단지가 쌓였습니다. 치킨 배달 광고, 부동산 전단, 세탁소 쿠폰. 먼지가 그 위에 내려앉았습니다. 만기는 한 달에 한 번씩 우편함을 비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쌓이도록 내버려뒀습니다. 이웃 노인들이 가끔 만기에게 말을 걸었습니다. 조 선생님, 혼자 사시기 힘드시죠? 명절엔 어디 가세요? 만기는 짧게 대답했습니다. 괜찮습니다. 노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습니다. 하지만 뒤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며느리가 돈 들고 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혼자 사시는 거겠죠. 만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밤이 되면 만기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으면 꿈이 시작됐습니다. 공사장 난간이 보였습니다. 휘어진 안전줄이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수연은 돈 봉투를 쥐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달렸습니다. 만기가 불렀습니다. 수연아.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만기가 쫓아갔지만 수연은 점점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사라졌습니다. 만기는 식은땀을 흘리며 깼습니다. 천장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오늘도 만기는 현우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액자 속 현우는 웃고 있었습니다. 밝은 얼굴이었습니다. 만기는 손을 뻗어 액자를 만졌습니다. 유리가 차가웠습니다. 내가 잘못 본 여자를 내가 믿었어. 만기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떨렸지만 만기는 말을 삼키지 않았습니다.
손을 액자에 얹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창밖으로 비가 내렸습니다. 5해 전 그날처럼 비가 내렸습니다. 소래포구 종합어시장은 아침부터 소란스러웠습니다. 경매 종소리가 울리고 얼음 박스가 콘크리트 바닥을 긁으며 끌려갔습니다. 비린내가 코를 찔렀습니다. 파상 냄새와 섞여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상인들의 억센 억양이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이거 봐, 이거. 오늘 아침에 들어온 거야. 싸게 줄게. 얼마에 가져갈 거야? 만기는 천천히 걸었습니다. 손에는 낡은 청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병원에서 의사가 말했습니다. 저염식을 하라고, 생선이 좋다고 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장에 나왔습니다. 오랜만에 외출이었습니다. 만기는 시장 입구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물결처럼 지나갔습니다. 만기는 그 사이로 몸을 밀어 넣었습니다. 생선 가게가 줄지어 늘어서 있었습니다. 만기는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고등어, 갈치, 조기, 얼음 위에 반짝이는 비늘들이 햇빛을 받아 빛났습니다. 만기는 가격표를 봤습니다. 예전보다 올랐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인파 속에서 낯익은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만기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심장이 쿵 하고 뛰었습니다. 낡은 린넨 원피스를 입은 여자였습니다. 색이 발에서 회색빛이 돌았습니다. 등에는 작은 백팩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손에는 비닐봉지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양손에는 아이 둘이 매달려 있었습니다. 만기는 숨을 멈췄습니다. 여자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옆 얼굴이 보였습니다. 검버섯이 볼에 박혀 있었습니다. 햇볕에 탄 피부가 거칠어 보였습니다. 손등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었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만기의 가슴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천가방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이끌고 포장마차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기는 뒤를 따랐습니다.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수연이 보이지 않을까봐 조급했습니다. 포장마차 앞에 수연이 멈춰 섰습니다. 낡은 플라스틱 의자가 몇 개 놓여 있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을 앉혔습니다. 그리고 주인에게 말했습니다. 잔치국수 한 그릇만 주세요.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000원이에요. 수연은 지갑에서 동전을 꺼냈습니다. 하나, 둘, 셋. 천천히 세었습니다. 주인에게 건넸습니다. 잠시 후 국수가 나왔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피어올랐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꺼냈습니다. 하나뿐이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큰아이에게 건넸습니다. 준호야, 먼저 먹어. 준호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엄마가 먼저 드세요.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눈가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은 젓가락을 받아 국수를 조금 먹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준호에게 건넸습니다. 준호가 먹고 예린이가 먹고 다시 수연이 먹었습니다. 셋이서 하나의 그릇을 비웠습니다. 만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가슴속에서 무언가 끓어올랐습니다. 분노였습니다. 아니, 혼란이었습니다. 돈 들고 튄 여자가 왜 저러지? 만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가난을 연기하는 건가? 만기는 한 걸음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멈췄습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까요? 어떻게 따져야 할까요? 그때 수연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만기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준호야, 예린아, 일어나. 수연은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급하게 일어섰습니다. 의자가 뒤로 넘어갔습니다. 쾅 소리가 났습니다.
아줌마 의자. 포장마차 주인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을 이끌고 골목으로 뛰었습니다. 잠깐, 만기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사람들이 만기를 돌아봤습니다. 만기는 수연을 쫓았습니다. 골목은 좁았습니다. 군것질 좌판이 양쪽에 늘어서 있었습니다. 만기는 그 사이로 비집고 들어갔습니다. 어깨가 좌판에 부딪혔습니다. 과자 봉지가 떨어졌습니다. 아니, 뭐 하는 거야? 상인이 소리쳤습니다. 만기는 사과도 하지 못하고 계속 뛰었습니다. 숨이 찼습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습니다. 수연의 뒷모습이 보였습니다.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더 빨리 뛰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발이 꼬였습니다. 전복 상자에 걸렸습니다. 만기는 휘청거렸습니다. 넘어질 뻔했습니다. 조심하세요. 누군가 만기를 붙잡았습니다. 만기는 겨우 중심을 잡았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기는 골목 끝까지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사람들만 가득했습니다. 누구도 수연을 알지 못했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어깨가 축 처졌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그때 바닥에 무언가 떨어진 게 보였습니다. 만기는 허리를 숙였습니다. 작은 종이 조각이었습니다. 마트 영수증이었습니다. 얼룩이 져서 상품명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총액과 시간은 보였습니다. 만기는 그것을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고개를 들었습니다. 골목 저 멀리 수연의 뒷모습이 사라진 방향을 봤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만기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시장을 빠져나왔습니다. 스피커에서 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오늘도 화로 특가. 지금 바로 오세요. 만기는 그 소리를 들으며 걸었습니다. 가슴속이 텅 비었습니다. 분노도 혼란도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저 허무함만 가득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만기는 손에 든 청가방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습니다. 생선을 사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만기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수연을 봤습니다. 5회 만에 봤습니다. 그리고 다시 놓쳤습니다. 만기는 주머니에 손을 넣었습니다. 영수증 조각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구겨진 종이가 바스락거렸습니다. 만기는 걸음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시장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습니다. 비린내도 사라졌습니다. 만기는 혼자 남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기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있었습니다. 마치 저녁처럼 만기의 하루는 어두웠습니다. 이틀 뒤 만기는 다시 시장에 나왔습니다. 이번엔 생선을 사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수연을 찾으러 왔습니다. 횟집 앞을 지나갈 때였습니다. 상인 2명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걸음을 늦췄습니다. 요새 그 여자 말이야. 한 상인이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낮았습니다. 매일 랍스터를 30kg씩 싹쓸이에 간다니까. 만기는 귀를 기울였습니다. 30kg? 그게 말이 돼? 혼자 사는 것 같던데. 그러니까 말이야. 냉동고라도 새로 들였나? 두 상인은 고개를 갸웃거렸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멈춰 섰습니다. 랍스터 30kg. 만기는 머릿속으로 계산했습니다. 요즘 시세의 그 물량이면 하루에 몇십만 원은 훌쩍 넘습니다. 매일 그만큼을 산다고요? 만기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니,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역시 보험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었어. 만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파고들었습니다.
만기는 횟집 주인에게 다가갔습니다. 주인은 칼로 생선을 손질하고 있었습니다. 만기가 목을 가다듬었습니다. 저 여쭤볼 게 있는데요. 주인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여자였습니다. 얼굴에 주름이 깊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아까 말씀하신 그 여자요. 랍스터 많이 사가는 사람. 언제쯤 오나요? 주인은 칼을 내려놓았습니다.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왜요? 아는 분이세요? 만기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 며느리입니다. 주인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입이 살짝 벌어졌습니다. 며느리라고요? 그럼 혹시 조 씨? 네, 조현우요. 제 아들입니다. 아니, 아들이었습니다. 주인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그러셨군요. 그런데 며느님이 왜 그렇게 많이 사가시는지 아세요? 만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걸 알아보려고 합니다. 주인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다른 상인들이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밤마다 오세요. 보통 8시쯤요. 아이들이랑 같이 와요. 만기는 그 말을 마음속에 새겼습니다. 8시, 아이들과 함께. 고맙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숙이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시장을 돌며 만기는 더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육점 앞에서도 건어물 가게에서도 사람들은 수연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여자 뭔가 이상해. 혼자 그렇게 많이 살 수가 있나? 뒷배가 있는 게 아니면 저렇게 못 사지. 새로 생긴 남자가 있대. 만기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새로운 남자라니. 현우가 죽은 지 겨우 5해밖에 안 됐는데 카카오톡 단톡방에서도 소문이 돌았습니다. 시장 상인의 방이었습니다. 만기는 상인 한 명에게 부탁해서 그 방의 대화를 보여달라고 했습니다. 메시지가 줄줄이 올라왔습니다. 그 여자 오늘도 왔음. 랍스터 또 30kg. 대체 어디다 쓰는 거야? 혹시 되파는 거 아니야? 아니면 식당 하나? 식당치고는 양이 너무 많아. 만기는 화면을 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사람들의 의심이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만기의 의심도 함께 커졌습니다. 만기는 경찰서에 갈까 고민했습니다. 신고를 하면 조사를 할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하지만 만기는 주저했습니다. 내가 괜히 난리를 치다가 무고로 몰리면 어떡하지? 만기는 노인이었습니다. 시스템을 믿지 못했습니다. 경찰이 자신의 말을 들어줄까요? 아니면 시끄러운 노인네로 치부할까요? 만기는 다른 방법을 택했습니다. 증거를 모으기로 했습니다. 그날부터 만기는 매일 저녁 시장에 나왔습니다. 8시쯤 되면 구석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작은 수첩을 가지고 다녔습니다. 수연이 나타나면 메모했습니다. 날짜, 시간, 위치, 동선, 함께 있는 사람. 첫날 수연은 오지 않았습니다. 둘째 날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횟집에서 큰 스티로폼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허리를 굽혔습니다. 아이들이 양쪽에서 박스를 받쳤습니다. 만기는 멀리서 지켜봤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메모를 했습니다. 8시 15분 횟집 앞. 스티로폼 박스 하나. 아이들과 함께. 셋째 날 수연은 정육점에도 들렀습니다. 종이 박스를 받았습니다. 그 박스도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연은 손수레에 올렸습니다. 만기는 메모했습니다. 8시 30분 정육점. 종이 박스 하나. 손수레 사용. 넷째 날 수연이 낯선 남자와 이야기했습니다. 중년 남자였습니다. 푸드트럭형 냉동탑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차에는 해산물 도소매 허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수연이 종이봉투를 건넸습니다. 남자가 받았습니다. 그리고 차에서 박스를 꺼내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만기는 멀리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손이 떨려서 사진이 흔들렸습니다. 번호판이 반만 보였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와 모자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만기는 가까이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법적 문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체면도 있었습니다. 만기는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리고 메모했습니다. 8시 40분 냉동탑차역. 중년 남자와 만남. 종이봉투 교환. 5째 날 만기는 수연을 따라갔습니다. 멀리서 조심스럽게 뒤따랐습니다. 수연은 좁은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만기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이 깜빡거렸습니다. CCTV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골목 끝에 노숙자 2명이 있었습니다. 박스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만기가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혹시 방금 지나간 여자 봤어요? 아이 둘이랑 같이 있었는데. 노숙자들은 만기를 봤습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박스를 정리했습니다. 만기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골목을 따라 더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만기는 골목 끝에 섰습니다. 깜빡이는 가로등을 올려다봤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웠습니다. 만기는 수첩을 펼쳤습니다. 빼곡하게 적힌 메모들을 봤습니다. 날짜, 시간, 장소. 하지만 답은 없었습니다. 수연이 왜 그렇게 많은 식자재를 사는지, 어디에 쓰는지, 돈은 어디서 나오는지. 만기는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다는 것. 뭔가 잘못되었다는 것. 만기는 수첩을 덮었습니다.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만기의 얼굴을 때렸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걸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무언가 터질 것입니다. 진실이 드러날 것입니다. 만기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만기는 매일 같은 시간에 시장에 나왔습니다. 저녁 7시 반, 어둠이 내려앉기 시작할 무렵이었습니다. 오늘도 만기는 횟집역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벽에 몸을 기댔습니다. 누군가 지나가도 눈에 띄지 않을 자리였습니다. 8시가 되자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이 양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수연의 걸음은 느렸습니다. 피곤해 보였습니다. 수연은 횟집 앞을 지나쳐 더 안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주차장 쪽이었습니다. 만기는 뒤를 따랐습니다. 발소리를 죽이며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주차장에 흰색 냉동탑차가 서 있었습니다. 차체에는 신선 해산물 직송이라는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뒤쪽 문에는 도소매 허가 스티커가 붙어 있었습니다. 남자가 차 옆에 서 있었습니다. 50대쯤 되어 보였습니다. 작업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손목에는 파란색 밴드가 채워져 있었습니다. 밴드에는 어선 번호가 적혀 있었습니다. 수연이 남자에게 다가갔습니다. 두 사람은 짧게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만기는 들리지 않았습니다. 거리가 멀었습니다. 수연이 가방에서 종이봉투를 꺼냈습니다. 두툼해 보였습니다. 남자에게 건넸습니다. 남자는 받아서 열어봤습니다.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만기는 숨을 죽였습니다. 가슴이 쿵쿵 뛰었습니다. 저게 뭐지? 돈인가? 만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카메라를 켰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셔터를 눌렀습니다. 찰칵 소리가 작게 났습니다. 남자가 차 뒤쪽 문을 열었습니다. 안에서 큰 스티로폼 박스를 꺼냈습니다. 2개였습니다. 수연에게 건넸습니다. 수연은 박스를 받았습니다. 무거워 보였습니다. 수연의 팔이 떨렸습니다. 준호가 얼른 다가가 박스를 받쳤습니다. 예린이도 옆에서 손을 댔습니다. 아이들의 손놀림이 익숙해 보였습니다. 무게 중심을 잡는 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마치 매일 해본 것처럼요. 만기는 사진을 더 찍었습니다. 연속으로 셔터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어두워서 사진이 흐릿했습니다. 손이 떨려서 흔들렸습니다. 남자가 차 문을 닫았습니다. 수연에게 무언가 말했습니다. 수연이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남자도 가볍게 손을 들었습니다. 남자는 운전석으로 돌아갔습니다. 시동을 걸었습니다. 엔진 소리가 주차장에 울렸습니다. 만기는 번호판을 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거리가 멀었습니다. 숫자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앞에 2자리만 겨우 보였습니다. 만기는 핸드폰에 메모했습니다. 번호판 앞자리, 차 색깔, 회사명. 차가 출발했습니다. 후진 경고음이 삑삑 울렸습니다. 차가 천천히 뒤로 빠졌습니다. 그리고 주차장을 빠져나갔습니다. 수연은 박스를 손수레에 올렸습니다. 손수레는 주차장 구석에 세워져 있었습니다. 녹슨 손수레였습니다. 바퀴가 삐걱거렸습니다. 수연이 손수레를 끌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이 옆에서 밀었습니다. 셋이서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만기는 뒤를 따랐습니다. 조금 더 가까이 다가갔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거리를 유지했습니다. 수연은 시장 뒤편 골목으로 들어갔습니다. 좁은 골목이었습니다. 가로등이 몇 개 없었습니다. 어두웠습니다. 만기는 숨을 고르며 따라갔습니다. 발소리가 나지 않도록 조심했습니다. 하지만 골목이 너무 조용해서 만기의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골목 중간쯤에서 수연이 멈췄습니다. 만기는 재빨리 벽 뒤로 몸을 숨겼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수연이 뒤를 돌아봤습니다. 골목을 살폈습니다. 만기는 숨을 참았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수연은 다시 앞을 보며 걸었습니다. 만기는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골목 끝에 낡은 건물이 있었습니다. 반지하 입구가 보였습니다. 수연은 그곳으로 들어갔습니다. 아이들도 따라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서서 건물을 봤습니다. 낡은 벽돌 건물이었습니다. 페인트가 벗겨져 있었습니다. 창문은 작았습니다. 불이 켜졌습니다. 희미한 불빛이었습니다. 만기는 더 가까이 가고 싶었습니다. 문을 두드리고 싶었습니다. 따져 묻고 싶었습니다. 대체 뭘 하고 있는 거야? 왜 이렇게 많은 식자재를 사는 거야? 그 남자는 누구야? 하지만 만기는 다가가지 못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어떻게 시작해야 할까요? 5해 동안 연락도 없던 사이인데 갑자기 찾아가서 뭐라고 말할까요? 만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손톱이 손바닥에 박혔습니다. 아팠습니다. 하지만 참았습니다. 만기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찍은 사진들을 확인했습니다. 흔들린 사진들이었습니다. 남자의 얼굴은 마스크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모자를 눌러 쓰고 있었습니다. 번호판도 일부만 보였습니다. 결정적인 증거는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없는 것보단 나았습니다. 만기는 건물 주소를 메모했습니다. 골목 이름, 건물 번호, 그리고 시간도 적었습니다. 8시 20분. 만기는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창문으로 비치는 불빛을 봤습니다. 그 안에 수연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있었습니다.
만기의 가슴속에서 무언가 뒤틀렸습니다. 분노였을까요? 슬픔이었을까요? 아니면 그리움이었을까요? 만기는 알 수 없었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골목을 훑고 지나갔습니다. 어디선가 고양이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만기는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왔습니다. 뒤를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주차장으로 돌아왔을 때 아까 그 냉동탑차는 이미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텅 빈 주차 공간만 남아 있었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섰습니다. 주차장 바닥을 봤습니다. 타이어 자국이 남아 있었습니다. 검은 자국이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구름이 가득했습니다. 비가 올 것 같았습니다. 만기는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내일은 어떻게 해야 할까? 계속 지켜봐야 할까? 아니면 이제 경찰에 가야 할까? 만기는 결정하지 못했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습니다. 집에 도착했을 때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창문을 때렸습니다. 만기는 창가에 섰습니다.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5해 전 현우가 죽던 날도 비가 내렸습니다. 만기는 그날을 떠올렸습니다. 전화벨 소리, 장례식장의 냉기, 빈소의 국화향기, 그리고 사라진 며느리. 만기는 창문에 이마를 댔습니다. 차가웠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쏟아질 것입니다. 만기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횟집 주인 김말수는 장부를 펼쳐놓고 앉아 있었습니다. 65의 나이에도 눈은 또렷했습니다. 손가락으로 숫자를 따라가며 세었습니다. 1, 2, 3. 말수는 중얼거렸습니다. 지난 한 달간 수연이 산 랍스터의 양이었습니다. 30kg씩 20번, 600kg. 말수는 펜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보통 손님이 아니야. 말수는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습니다. 40년 넘게 이 시장에서 일했습니다. 손님들의 패턴을 알았습니다. 누가 가정용으로 사는지, 누가 장사용으로 사는지 눈에 보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달랐습니다. 매일 같은 양을 샀습니다. 현금으로 계산했습니다. 말도 별로 없었습니다. 그저 물건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말수는 걱정이 됐습니다. 600kg의 랍스터를 보관하려면 큰 냉동고가 필요했습니다. 아니면 바로바로 써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상할 것입니다. 혹시 상한 걸 팔고 다니는 건 아닐까? 말수는 불안했습니다. 만약 식중독이라도 나면 어떡하죠? 자신이 판 랍스터였습니다. 책임 문제가 생길 수도 있었습니다. 말수는 전화기를 들었습니다. 경찰서 번호를 눌렀습니다. 잠시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남동경찰서입니다. 저 신고하려고 하는데요.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틀 후 정 형사가 횟집에 찾아왔습니다. 50대 중반의 남자였습니다. 회색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얼굴에는 피곤함이 가득했습니다. 김말순 씨 맞으십니까? 네, 제가 신고한 사람입니다. 말순은 형사를 안으로 안내했습니다. 가게 안쪽 작은 사무실이었습니다. 책상 하나와 의자 2개가 전부였습니다. 정 형사는 수첩을 꺼냈습니다. 펜도 꺼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말수는 지난 한 달간의 일을 설명했습니다. 수연이 매일 같은 시간에 와서 같은 양을 사간다고, 현금으로 계산한다고, 보관 문제가 걱정된다고 말했습니다. 정 형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메모했습니다. 영수증 있으십니까? 네, 여기 있습니다.
말수는 서랍에서 영수증 묶음을 꺼냈습니다. 정영사에게 건넸습니다. 정영사는 영수증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날짜, 시간, 금액을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CCTV도 확인해야겠습니다. 네, 이쪽입니다. 말수는 형사를 카운터로 안내했습니다. 모니터를 켰습니다. 영상을 되돌렸습니다. 화면에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아이들과 함께였습니다. 스티로폼 박스를 받아들었습니다. 현금을 꺼내 계산했습니다. 그리고 떠났습니다. 정영사는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수연의 얼굴, 아이들의 모습, 박스의 크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여성분 신원 파악이 가능할까요? 글쎄요, 이름은 모르는데요. 말순이 고개를 저을 때였습니다. 가게 밖에서 누군가 들어왔습니다. 만기였습니다. 저 사람 압니다. 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정영사가 돌아봤습니다. 누구신지요? 저 여자의 시아버지입니다. 정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수첩을 다시 꺼냈습니다. 앉으시죠. 자세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만기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만기는 모든 것을 말했습니다. 5해 전 아들이 죽었다고, 며느리가 보험금을 받고 사라졌다고, 그 후로 연락이 끊겼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 시장에서 봤습니다. 그 여자를. 만기의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매일 시장에 와서 엄청난 양의 식자재를 삽니다. 랍스터, 한우, 여러 가지를요.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모르겠습니다. 정영사는 메모하며 물었습니다. 보험금 액수가 어떻게 되십니까? 1억 원입니다. 그 돈을 며느님이 받으셨습니까? 네, 수혜자가 며느리였습니다. 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표정은 조심스러웠습니다. 보험금은 정당한 수혜자가 받은 것이라면 법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민사 문제입니다. 하지만 만기가 말했습니다. 그 돈으로 사치를 부리고 있습니다. 매일 수십만 원어치를 사들이고 있어요. 정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것도 본인 돈으로 하는 거라면 범죄는 아닙니다. 만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주먹을 쥐었습니다. 정영사는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식자재 유통 문제는 다릅니다. 만약 불법 유통이나 위해식품 문제가 있다면 조사할 수 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저녁 정영사는 수연을 찾아갔습니다. 만기가 알려준 주소였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안에서 인기척이 들렸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수연이었습니다.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박수연 씨 맞으십니까? 네, 그런데요. 경찰입니다. 몇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 왔습니다. 수연의 얼굴이 더 하얘졌습니다.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지금 가야 하나요? 임의동행입니다. 간단한 조사만 하겠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이들을 돌아봤습니다. 준호야, 엄마 잠깐 다녀올게. 동생 잘 봐. 준호는 10살이었습니다. 어른스럽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파출소는 시장에서 가까웠습니다. 작은 건물이었습니다. 정영사는 수연을 조사실로 안내했습니다. 앉으시죠. 수연은 의자에 앉았습니다. 손을 무릎 위에 모았습니다. 떨리는 손이었습니다. 최근 시장에서 대량으로 식자재를 구입하고 계시죠? 네. 어디에 쓰십니까? 수연은 잠시 망설였습니다. 입술을 열었다 닫았다 했습니다. 지인들에게 나눠줄 게 있어요. 지인들이요? 구체적으로 누구입니까? 그냥 아는 분들이요. 수연의 대답은 모호했습니다. 정영사는 더 물었습니다. 보관은 어떻게 하십니까?
냉동고가 있습니까? 그날 씁니다. 매일 30kg씩을요?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더 이상 물어도 대답하지 않을 것 같았습니다. 계좌 추적이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자금 출처를 확인해야 합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범죄는 아닙니다. 그럼 무엇입니까? 수연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정영사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혐의가 불충분했습니다. 영장을 받을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오늘은 이만 가셔도 됩니다. 하지만 조사는 계속될 것입니다. 수연은 일어섰습니다.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밖에는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수연은 우산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대로 걸었습니다. 빗속을 걸었습니다. 머리카락이 젖었습니다. 옷이 젖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그저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수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빗물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습니다. 만기는 파출소 건너편 골목에 서 있었습니다. 수연이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빗속을 걷는 모습을 봤습니다. 만기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동정은 하지 않았습니다. 확신만 더 굳어졌습니다. 역시 뭔가 있어. 만기는 돌아섰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습니다. 폭풍은 이미 시작됐습니다. 이제 진실이 드러날 차례였습니다. 만기는 그날을 기다렸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경찰서에 찾아온 것은 그 다음 날이었습니다. 60대 초반의 남자였습니다. 손에는 두꺼운 파일을 들고 있었습니다. 저도 신고하러 왔습니다. 정영사는 사장을 앉혔습니다. 파일을 받아 펼쳤습니다. 이게 뭡니까? 그 여자가 산 고기 내역입니다. 파일 안에는 영수증이 빼곡했습니다. 날짜별로 정리돼 있었습니다. 메모도 붙어 있었습니다. 정영사는 첫 장을 봤습니다. 한우 10kg? 네, 매일입니다. 부위도 다양합니다. 갈비, 등심, 사태. 어떤 날은 양지도 삽니다. 정영사는 영수증을 넘겼습니다. 이틀 전, 사흘 전, 일주일 전 모두 비슷한 양이었습니다. 혹시 식당을 하시나요? 그 여성분이요. 그건 모르겠는데 식당치고는 양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포장 방식도 이상합니다. 포장 방식이요? 보통 식당은 진공 포장을 요구합니다. 하지만 저 여자는 그냥 비닐에 담아달라고 합니다. 얼음만 좀 많이 넣어달라고 하고요. 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얼마나 오래 사셨습니까? 한 달 정도 됐습니다. 처음엔 그냥 단골인가 했는데 양이 점점 늘더니 이제는 매일 옵니다. 사장은 파일 맨 뒤에서 종이 한 장을 꺼냈습니다. 정영사에게 건넸습니다. 총액을 계산해 봤습니다. 한 달에 1,000만 원이 넘습니다. 정영사의 눈이 커졌습니다. 1,000만 원이요? 네, 한우값이 비싸니까요. 정영사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개인 소비가 아니었습니다. 이틀 후 구청 위생과에서 연락이 왔습니다. 합동 점검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식자재 대량 구매에 대한 행정 점검이었습니다. 정영사는 위생과 직원 2명과 함께 시장으로 갔습니다. 횟집과 정육점을 방문했습니다. 영수증을 확인했습니다. CCTV를 다시 봤습니다. 본행 상태는 어떻습니까? 위생과 직원이 물었습니다. 스티로폼 박스에 얼음을 가득 넣어갑니다. 말순이 대답했습니다. 운반 수단은요? 손수레요. 낡은 손수레로 끌고 갑니다. 위생과 직원은 메모했습니다.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 양을 손수레로 운반하면 본행이 제대로 안 될 텐데요.
저도 그게 걱정입니다. 말순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위생관은 수연을 다시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의 연락처를 아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주소만 알 뿐이었습니다. 시장 상인의 카톡방은 난리가 났습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경찰이 조사한대. 구청에서도 나왔대. 그 여자 대체 뭐야? 보이스피싱 돈 세탁 아냐? 다단계 냉동식품 밀매일 수도. 아니면 더 큰 거. 장기밀 매단 끼니 제공 위장이라든가. 메시지는 점점 과장됐습니다. 사실과 추측이 뒤섞였습니다. 루머가 루머를 낳았습니다. 만기도 그 방에 초대됐습니다. 상인 하나가 만기의 번호를 받아 초대했습니다. 만기는 메시지를 하나하나 읽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분노가 치밀었습니다. 그 남자는 누구래? 누군가 물었습니다. 트럭으로 뭔가 빼돌리는 것 같다던데. 새벽에 들어왔다 나간대. 수상해. 만기는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그 남자 사진 찍은 사람 있나요? 잠시 후 답장이 왔습니다. 없어요. 너무 어두워서. 만기는 자신이 찍은 사진을 꺼냈습니다. 흐릿한 사진이었습니다. 하지만 방에 올렸습니다. 이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쏟아졌습니다. 누구야? 얼굴이 안 보이는데. 번호판은? 일부만 보이네. 만기는 답답했습니다. 결정적인 증거가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만기는 정형사를 찾아갔습니다. 손에는 서류 묶음이 들려 있었습니다. 이게 뭡니까? 정형사가 물었습니다. 탄원서입니다. 경위서라고 봐도 됩니다. 만기는 서류를 건넸습니다. 정형사는 받아 읽었습니다. 서류에는 만기가 조사한 내용이 빼곡했습니다. 수연의 동선, 구매 내역, 의심스러운 점들, 그리고 상인들의 진술서도 함께 있었습니다. 정형사는 서류를 다 읽고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조 선생님, 네. 이걸로는 영장을 받기 어렵습니다. 만기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왜요? 충분히 수상하지 않습니까? 수상한 것과 범죄는 다릅니다. 명확한 혐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만기의 목소리가 커졌습니다. 정형사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CCTV를 더 확보하겠습니다. 주변 탐문도 더하겠습니다. 카드 단말기 거래 내역도 요청해 보겠습니다. 그게 얼마나 걸립니까? 시간이 좀 걸립니다. 만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참았습니다. 더 이상 기다리면 증거가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만기는 일어섰습니다. 인사도 없이 파출소를 나섰습니다. 그 후 이틀 동안 수연은 시장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상인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잠수 탄 거 아니야? 도망간 거야. 역시 뭔가 있었어. 만기는 매일 시장에 나왔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만기는 수연의 거주지를 알아내려고 했습니다. 택배기사에게 물어봤습니다. 분리수거 관리인에게도 물어봤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해주지 않았습니다. 개인정보라며 거절했습니다. 만기는 좌절했습니다. 그날 밤 만기는 시장 뒤편 골목을 배회했습니다. 혹시 수연이 나타나지 않을까 하는 기대였습니다. 자정이 넘었습니다. 골목은 어두웠습니다. 가로등만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때 누군가 만기에게 다가왔습니다. 노숙인이었습니다. 낡은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뭘 찾으세요? 노숙인이 물었습니다. 목소리가 쉬었습니다. 아는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여자요? 아이 둘 데리고 다니는? 만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네, 맞습니다. 어디서 봤습니까? 노숙인은 손가락으로 골목 끝을 가리켰습니다.
밤마다 저쪽에서 큰 박스를 들고 다니던데요. 어디로 갑니까? 글쎄요, 저 너머 골목으로 사라집니다. 만기는 그 방향을 봤습니다. 어둠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기는 노숙인에게 1,000원짜리 몇 장을 건넸습니다. 노숙인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만기는 골목 끝으로 걸어갔습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골목은 미로처럼 이어졌습니다. 좌우로 갈라졌습니다. 만기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가로등이 깜빡였습니다. 켜졌다 꺼졌다 했습니다. 만기는 그 아래 섰습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떨어졌습니다. 만기의 어깨를 적셨습니다. 만기는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먹구름이 가득했습니다. 폭풍이 오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쏟아질 것이라는 것을. 만기는 비를 맞으며 섰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습니다. 멀리서 천둥 소리가 들렸습니다. 낮게 울렸습니다. 만기는 주먹을 쥐었습니다. 떨리는 주먹이었습니다. 끝까지 찾아내겠어. 만기는 중얼거렸습니다. 목소리는 빗소리에 묻혔습니다. 하지만 만기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입니다. 진실은 반드시 드러날 것입니다. 만기는 그것을 믿었습니다. 사흘째 되는 날 저녁 수연이 나타났습니다. 시장 한복판이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가는 곳이었습니다. 수연은 아이들과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수연이 비틀거렸습니다. 엄마! 준호가 소리쳤습니다. 수연의 팔을 붙잡았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엄마! 예린이도 울며 매달렸습니다. 수연은 가슴을 움켜쥐었습니다.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누가 좀 도와주세요. 준호가 울부짖었습니다.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어머, 저 사람 쓰러졌어. 누가 119 불러. 빨리. 만기도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쓰러지는 것을 봤습니다. 만기는 달려가려다 멈췄습니다. 발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시장을 가득 채웠습니다. 구급대원들이 뛰어내렸습니다. 환자분, 들으세요? 의식 있으세요? 대원이 수연을 흔들었습니다. 수연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심장마비 의심됩니다. 빨리 이송해야 합니다. 대원들이 수연을 들것에 올렸습니다. 아이들이 울며 따라갔습니다. 엄마, 엄마, 아가들 괜찮아. 엄마 병원 가는 거야. 대원이 아이들을 달랬습니다. 아이들도 구급차에 탔습니다.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사이렌 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섰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주저앉을 것 같았습니다. 조 선생님, 누군가 만기의 어깨를 잡았습니다. 정형사였습니다. 저도 병원에 가야 합니다. 같이 가시겠습니까?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병원 응급실은 붐볐습니다. 사람들이 가득했습니다. 만기와 정형사는 대기실에 앉았습니다. 준호와 예린이도 거기 있었습니다. 두 아이는 울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옆에서 달래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아이들을 봤습니다. 5해 만에 가까이서 보는 손주들이었습니다. 준호는 많이 컸습니다. 예린이도 이제 7살이었습니다. 만기는 다가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다가갈 수 없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까요? 무슨 얼굴로 다가가야 할까요? 1시간이 지났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보호자분 계십니까? 정형사가 일어섰습니다. 경찰입니다.
환자 상태가 어떻습니까? 급성 심근경색입니다. 응급시술을 했습니다만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의식은요? 지금은 회복했습니다. 하지만 안정이 필요합니다. 의사는 차트를 보며 말했습니다. 과로와 영양실조가 심각합니다. 오래 방치하신 것 같은데요. 정영사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보호자에게 연락해야 합니다. 혹시 연락처 아시는 분 계십니까? 만기가 일어섰습니다. 제가 시아버지입니다. 의사가 만기를 봤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면회는 잠시 후에 가능합니다. 그날 밤 정영사는 수연의 집을 방문했습니다. 만기도 함께 갔습니다. 상황이 심각했기 때문에 집을 확인해야 했습니다. 반지하 원룸이었습니다. 문을 열자 곰팡이 냄새가 났습니다. 습했습니다. 좁은 방이었습니다. 소형 냉장고 하나, 낡은 전기밥솥, 작은 책상. 그게 전부였습니다. 벽에는 아이들 성적표가 붙어 있었습니다. 상장도 몇 장 있었습니다. 준호가 받은 모범상, 예린이가 받은 착한 어린이상. 만기는 그것들을 봤습니다.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정영사가 옷장을 열었습니다. 옷은 몇 벌 없었습니다. 낡은 옷들이었습니다. 옷장 맨 위에 상자가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내렸습니다. 먼지가 날렸습니다. 상자를 열었습니다. 봉투들이 가득했습니다. 붉은 봉투들이었습니다. 질서정연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봉투 하나를 꺼냈습니다. 겉면에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월요일 여정리 쪽방촌. 다른 봉투를 꺼냈습니다. 화요일 역장공원 노숙자. 또 다른 봉투. 수요일 독거 어르신 반찬비. 정영사는 봉투를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목요일 쪽방 도시락. 금요일 시장 뒷골목. 모두 7개의 봉투였습니다. 일주일치였습니다. 만기는 멍하니 그것을 봤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상자 밑에는 노트가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꺼냈습니다. 펼쳤습니다. 첫 장에 큰 글씨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권 1등 당첨금 3억 원 사용 계획. 만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정영사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날짜가 적혀 있었습니다. 복권 사진이 붙어 있었습니다. 은행 입금증 사본도 있었습니다. 복권. 만기가 중얼거렸습니다. 정영사는 계속 노트를 넘겼습니다. 다음 장에는 리스트가 있었습니다. 아들이 생전에 먹고 싶어 했던 음식. 그 아래 항목들이 적혀 있었습니다. 랍스터 마이너스 체크. 한우 등심 마이너스 체크. 갈비 마이너스 체크. 장어 마이너스 체크. 삼계탕 마이너스 체크. 참치회 마이너스 체크. 각 항목 옆에는 날짜도 적혀 있었습니다. 언제 샀는지, 어디에 나눠줬는지. 만기는 노트를 보며 손을 떨었습니다. 눈이 흐려졌습니다. 책상 서랍을 열었습니다. 파일이 가득했습니다. 송금증, 현금 영수증, 식재 배달 영수증, 도매상 명함. 모두 깔끔하게 정리돼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파일을 하나씩 확인했습니다. 여정리 쪽방촌 후원금, 노숙인 쉼터 식재 기증, 독거 어르신 무료 급식 재료비. 모두 복지단체였습니다. 쉼터였습니다. 무료 급식소였습니다. 만기는 주저앉았습니다. 바닥에 털썩 앉았습니다. 이게 뭡니까, 이게? 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방 한쪽에는 작은 박스가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열었습니다. 현우의 유품이었습니다. 초등학교 졸업 앨범, 체육대회 리본, 병원 진료 영수증, 어린 시절 천식약 처방전도 있었습니다. 종이 한 장이 있었습니다. 아이의 삐뚤빼뚤한 글씨였습니다. 엄마와 가보고 싶은 곳. 그 아래 리스트가 적혀 있었습니다.
바다, 수족관, 대형마트 수상 코너, 만기는 종이를 받습니다.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책상 위에 작은 녹음기가 있었습니다. 정영사가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수연의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현우야.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먹고 싶다던 거 오늘은 다른 아저씨들께 드렸어.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내 덕분에 다들 웃었단다. 맛있다고 하셨어. 목소리가 끊겼습니다. 흐느끼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가 미안해. 살아있을 때 많이 사줄걸. 녹음이 끝났습니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정영사는 녹음기를 내려놓았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만기는 바닥에 앉아 울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내가 뭘 한 거야? 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내가 대체 뭘 한 거야? 정영사는 만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얹고 있었습니다. 밖에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계속 울었습니다. 5해 동안 흘리지 못했던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정영사는 은행에 확인 요청을 넣었습니다. 복권 발행처에도 연락했습니다. 모두 사실이었습니다. 수연은 복권에 당첨됐습니다. 3억 원이었습니다. 세금을 빼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보험금이 아니었습니다. 복권이었습니다. 그 돈으로 수연은 식자재를 샀습니다. 매일 샀습니다. 그리고 나눠줬습니다. 쪽방촌의 노숙인에게, 독거 어르신에게, 아들이 먹고 싶어 했던 음식들을. 만기는 병원으로 돌아왔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섰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수연이 보였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쓰고 누워 있었습니다. 만기는 유리창에 손을 댔습니다. 미안하다. 만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미안하다.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틀이 지났습니다. 수연이 의식을 회복했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만기는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복도를 빠르게 걸었습니다. 숨이 찼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실 앞에 섰습니다. 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습니다. 손을 떨었습니다. 노크를 했습니다. 들어오세요. 간호사의 목소리였습니다. 만기는 문을 열었습니다. 병실은 조용했습니다. 창문으로 햇빛이 들어왔습니다. 수연은 침대에 누워 있었습니다. 산소 마스크는 벗었지만 여전히 창백했습니다. 아이들이 침대 옆에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엄마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예린이는 엄마 팔에 얼굴을 묻고 있었습니다. 수연이 만기를 봤습니다. 눈이 흔들렸습니다. 입술이 떨렸습니다. 고개를 돌렸습니다. 아버님, 목소리가 작았습니다. 간신히 들렸습니다. 만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무거운 발걸음이었습니다. 수연아, 만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미안해요. 수연은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을 시작했습니다. 보험금이 아니었어요. 알고 있다. 만기가 말했습니다. 복권이었지. 경찰이 확인했어.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남편이 떠난 그 주였어요. 장례식을 마치고 나서였죠. 수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집에 혼자 있는데 너무 힘들었어요. 아이들은 울고 저도 울고. 그날 구청 앞을 지나가다가 복권방이 보였어요. 수연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숨을 고르고 다시 말했습니다. 그냥 무심코 들어갔어요. 스크래치 복권 하나를 샀어요. 1,000원짜리였어요. 만기는 가만히 들었습니다. 긁었어요.
그런데 당첨이 됐어요. 1등이었어요. 수연은 천장을 봤습니다. 믿을 수가 없었어요. 3억 원이라고 쓰여 있었어요. 세금 떼고 2억 5천만 원을 받았어요. 그 돈으로 만기가 말했습니다. 나눠줬구나.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처음엔 아이들을 위해 써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좋은 집으로 이사하고 좋은 학교 보내고. 그런데 수연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남편 생각이 계속 났어요. 남편이 살아있을 때 못해준 것들이요. 수연은 옆을 봤습니다. 준호를 봤습니다. 준호야, 기억나니? 아빠랑 수족관 갔던 거.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엄마. 아빠가 랍스터 앞에서 오래 서 계셨잖아. 유리창에 코를 붙이고. 준호가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랬어요. 저거 언젠가 먹어보고 싶다고. 수연은 미소 지었습니다. 슬픈 미소였습니다. 그래. 아빠가 그랬지. 근데 엄마가 못 사줬어. 돈이 없어서. 수연은 만기를 봤습니다. 그래서 랍스터를 샀어요. 30kg씩이요. 남편이 못 먹었으니 다른 분들이 드시면 남편도 기뻐할 것 같았어요. 만기는 입을 열었습니다.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우도 그래요. 수연이 계속 말했습니다. 봉사하던 노숙인 쉼터에서 들었어요. 단백질 섭취가 부족하다고. 고기를 먹어야 하는데 예산이 없다고. 수연은 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한우를 샀어요. 10kg씩이요. 좋은 고기를 먹이고 싶었어요. 남편도 어렸을 때 못 먹었을 거예요. 다른 어른들도 마찬가지였을 거고요. 만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정형사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서류를 들고 있었습니다. 박수연 씨, 몇 가지 확인할 게 있습니다. 정형사는 의자에 앉았습니다. 냉동탑차 남자분 말입니다. 신원 확인했습니다. 수연은 고개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소속이었습니다. 이동급식팀 기사예요. 정형사는 서류를 넘겼습니다. 종이봉투도 확인했습니다. 자원봉사자 보험 가입 동의서였습니다. 그리고 식재 수불표였고요. 만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습니다. 학교 선생님께도 연락했습니다. 정형사가 말했습니다. 준호와 예린이가 결석하고 지각한 이유 말입니다. 그건 수연이 말했습니다. 주말마다 배식 봉사를 다녔어요. 아이들도 함께요. 그래서 피곤했나 봐요. 예린이 아토피 치료로 병원도 자주 가셨다더군요. 네, 그것도 있었어요. 정형사는 서류를 덮었습니다. 범죄 혐의는 없습니다. 모든 게 합법적이었습니다. 정형사는 일어섰습니다. 수연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정형사가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만기와 수연, 아이들만 남았습니다. 수연이 만기를 봤습니다. 아버님, 저 사실은요. 수연의 목소리가 더 작아졌습니다.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아요. 만기의 눈이 커졌습니다. 무슨 소리야? 의사 선생님이 그러셨어요. 심장이 많이 안 좋다고. 언제 또 멈출지 모른다고. 수연은 아이들을 봤습니다. 그래서 서둘렀어요. 남편이 못 누린 걸 남편 이름으로 나눠주고 가고 싶었어요. 만기는 침대 옆으로 다가갔습니다. 무릎을 꿇었습니다. 미안하다. 수연아, 정말 미안하다. 만기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울었습니다. 내가 널 의심했어. 오해했어. 미웠어. 괜찮아요, 아버님. 괜찮지 않아. 내가 너를. 만기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흐느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왔습니다. 환자분 안정이 필요합니다. 면회는 잠시만요.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일어났습니다. 복도로 나왔습니다.
벽에 기댔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정형사가 옆에 섰습니다. 조 선생님, 형사님, 만기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제가 대체 뭘 한 겁니까? 제가 대체... 정형사는 만기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걸 인정하는 겁니다. 만기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5해 동안 미워했어요. 원망했어요. 이제 알았으니 됐습니다. 늦었어요. 너무 늦었어요. 늦지 않았습니다. 정형사가 말했습니다.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며느님도 살아계십니다. 아이들도 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 만기는 집에 돌아갔습니다. 현우의 영정 앞에 섰습니다. 현우야. 만기는 사진을 봤습니다. 내 아내는 좋은 사람이었어. 아주 좋은 사람이었어. 만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빠가 잘못했어. 수연이를 오해했어. 미워했어. 만기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방은 고요했습니다. 만기의 흐느끼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들어왔습니다. 영정사진 속 현우는 여전히 웃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빌며, 오래도록. 사흘 후 새벽이었습니다. 만기의 전화기가 울렸습니다. 병원이었습니다. 환자 보호자이십니까? 빨리 오셔야 합니다. 만기는 옷을 챙겨 입지도 못했습니다. 그대로 뛰쳐나갔습니다. 택시를 잡았습니다. 병원까지 달렸습니다. 복도는 밝았습니다. 형광등 불빛이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의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간호사들이 뛰었습니다. 중환자실 앞에 아이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준호가 예린이를 꼭 안고 있었습니다. 둘 다 울고 있었습니다. 만기는 달려갔습니다. 아이들아. 준호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이 빨갛게 부었습니다. 할아버지. 예린이도 만기를 봤습니다.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만기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괜찮아. 괜찮을 거야. 하지만 만기의 목소리도 떨렸습니다. 의사가 나왔습니다. 얼굴이 어두웠습니다. 보호자분. 만기는 아이들을 놓고 일어섰습니다. 네. 환자분 상태가 급격히 악화됐습니다. 심장이 다시 멈췄습니다. 응급처치를 했지만 의사는 말을 멈췄습니다. 고개를 숙였습니다.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각오는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만기는 벽에 손을 짚었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면회는요? 지금은 어렵습니다. 처치 중입니다. 만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주저앉았습니다. 복도 바닥에 그대로 앉았습니다. 준호와 예린이가 만기 옆에 왔습니다. 만기의 손을 잡았습니다. 셋이서 손을 꼭 잡았습니다. 1시간이 지났습니다. 2시간이 지났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으로 아침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의사가 다시 나왔습니다. 만기는 벌떡 일어섰습니다. 의사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만기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유가족실로 오시겠습니까? 만기는 걸었습니다. 아이들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발이 땅에 닿지 않는 것 같았습니다. 유가족실에는 사회복지센터 직원이 와 있었습니다. 중년 여자였습니다. 조만기 선생님이시죠? 네. 박수연 씨가 이걸 맡기셨습니다. 직원은 봉투를 건넸습니다. 편지였습니다. 만기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수연의 글씨였습니다. 삐뚤빼뚤했지만 또렷했습니다. 아버님, 오해하셔도 괜찮아요.
다만 아이들만은 미워하지 말아주세요. 남편이 먹고 싶어 하던 것을 나누는 일, 그게 제 전부였습니다. 아이들 잘 부탁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그리고 감사합니다. 만기는 편지를 읽고 또 읽었습니다. 글씨가 흐려졌습니다.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종이가 젖었습니다. 제가 뭘 한 겁니까? 만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바닥에 이마를 댔습니다. 제가 대체 뭘 한 겁니까? 아이들이 울었습니다. 만기도 울었습니다. 셋이서 울었습니다. 정형사가 왔습니다. 조용히 문 옆에 섰습니다. 장례는 일주일 후였습니다. 장례식장은 작았습니다. 빈소는 소박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노숙인들이 왔습니다. 독거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사회복지센터 직원들이 왔습니다. 모두 작은 봉투를 들고 왔습니다. 부의금이었습니다. 1,000원, 2,000원. 가진 것이 없는 사람들의 정성이었습니다. 손편지도 많았습니다. 고마웠습니다. 처음으로 배불리 먹었습니다. 덕분에 힘이 났습니다. 맛있었습니다. 정말 맛있었습니다. 짧은 문장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만기는 빈소에 앉아 조문객들을 맞았습니다. 한 분 한 분에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왔습니다. 김말순이 먼저 들어왔습니다. 국화 한 송이를 놓았습니다. 만기에게 절했습니다. 조 선생님 죄송합니다. 말순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아닙니다. 신고 잘하셨습니다. 만기가 말했습니다. 덕분에 진실이 드러났습니다. 저야말로 죄송합니다. 말순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육점 사장도 왔습니다. 다른 상인들도 왔습니다. 모두 고개를 숙였습니다. 미안하다고,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만기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습니다. 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발인 날이었습니다. 비가 내렸습니다. 보슬비였습니다. 하늘이 우는 것 같았습니다. 영구차가 출발했습니다. 사람들이 뒤를 따랐습니다. 우산을 쓰고 천천히 걸었습니다. 만기는 상여 옆을 걸었습니다. 준호와 예린이의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닷바람이 불었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습니다. 소금 냄새가 났습니다. 만기는 걸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걸을 때마다 중얼거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뒤에서 들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만기는 3번 말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화장장에 도착했습니다. 마지막 작별이었습니다. 관이 천천히 들어갔습니다. 만기는 그것을 봤습니다.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엄마는 어디 갔어요? 만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린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엄마가 삼촌, 이모, 할아버지, 할머니들 밥 해주러 하늘의 큰 주방으로 갔단다. 언제 와요? 엄마는 이제 하늘에서 우리를 지켜볼 거야. 준호가 울었습니다. 참았던 울음이 터졌습니다. 엄마, 엄마. 만기는 두 아이를 안았습니다. 꼭 안았습니다. 할아버지가 있다. 할아버지가 너희를 지킬게. 저녁이 됐습니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이들은 피곤해서 잠들었습니다. 만기는 현우와 수연의 사진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영정 2개가 나란히 섰습니다. 만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현우야, 수연아. 만기는 두 사진을 번갈아 봤습니다. 아빠가 미안하다. 수연이를 오해했어. 미워했어. 만기는 이마를 바닥에 댔습니다. 용서해다오. 제발 용서해다오. 만기는 오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갔습니다.
달이 떠올랐습니다. 달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습니다. 만기는 여전히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용서를 구하며, 용서를 빌며, 다음 날 아침 만기는 아이들을 깨웠습니다. 준호야, 예린아, 일어나자. 아이들이 눈을 떴습니다. 할아버지가 학교 데려다 줄게. 이제부터는 할아버지가 너희를 돌볼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아버지. 만기는 아이들의 손을 잡았습니다. 학교로 갔습니다. 등교길은 조용했습니다. 아이들은 말이 없었습니다. 만기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손을 꼭 잡고 걸었습니다. 교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할아버지, 오늘 몇 시에 와요? 준호가 물었습니다. 3시에 올게. 여기서 기다리고 있어. 네. 아이들이 교문으로 들어갔습니다. 만기는 그 뒷모습을 봤습니다. 작은 어깨가 축 처져 있었습니다. 만기는 오래 서 있었습니다. 아이들이 보이지 않을 때까지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섰습니다. 천천히 걸었습니다. 하늘을 봤습니다. 구름이 흘러갔습니다. 수연아. 만기는 중얼거렸습니다. 아이들 잘 키울게. 약속할게.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만기는 걸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됐습니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만기는 은행에 갔습니다. 창구 직원에게 말했습니다. 적금을 해약하려고 합니다. 전액이십니까? 네, 전액입니다. 적금은 10년 동안 모은 것이었습니다. 2천만 원이었습니다. 만기가 평생 모은 돈이었습니다. 통장에서 돈을 빼냈습니다. 만기는 돈을 가방에 넣었습니다. 은행을 나와 시장으로 갔습니다. 횟집에 들어갔습니다. 김말순이 반갑게 맞았습니다. 조 선생님, 어서 오세요. 말순 씨, 부탁이 있습니다. 말씀하세요. 랍스터 30kg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말순의 눈이 커졌습니다. 30kg이요? 네, 이번 주 토요일까지요. 가능합니까? 가능하긴 한데 비쌉니다. 괜찮습니다. 만기는 가방에서 돈을 꺼냈습니다. 계산했습니다. 말순은 돈을 받으며 물었습니다. 혹시 무슨 행사라도 하십니까? 네, 작은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만기는 정육점에도 갔습니다. 사장에게 말했습니다. 한우 10kg 주문하고 싶습니다. 부위는 다양하게요. 알겠습니다. 언제까지 필요하십니까? 이번 주 토요일이요. 사장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메모했습니다. 만기는 다른 가게들도 돌았습니다. 삼계탕 재료를 샀습니다. 장어를 주문했습니다. 과일도 샀습니다. 돈이 빠르게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만기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집으로 돌아와 구청에 전화했습니다. 소래포구 공원에서 행사를 하려고 합니다. 허가가 필요합니까? 담당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떤 행사이십니까? 무료 급식입니다.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위한요. 인원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100명 정도 예상합니다. 직원은 잠시 생각했습니다. 서류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안전요원도 필요합니다. 알겠습니다. 만기는 서류를 준비했습니다. 쓰레기 수거 계획도 작성했습니다. 안전요원 배치도 계획했습니다. 사회복지센터에도 연락했습니다. 자원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도와주실 수 있습니까? 물론입니다. 몇 분 필요하십니까? 10명 정도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보내드리겠습니다. 토요일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만기는 공원으로 갔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먼저 와 있었습니다. 텐트를 쳤습니다. 테이블을 놓았습니다. 김말순이 트럭을 몰고 왔습니다.
뒤에는 스티로폼 박스가 가득했습니다. 랍스터 가져왔습니다. 고맙습니다. 정육점 사장도 왔습니다. 한우가 든 아이스박스를 내렸습니다. 손질도 해왔습니다. 바로 쓰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다른 상인들도 왔습니다. 자원봉사를 하러 왔습니다. 말순이 칼을 꺼냈습니다. 제가 회 뜨는 걸 도와드리죠. 정말 감사합니다. 정육점 사장도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고기는 제가 굽겠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움직였습니다. 테이블을 닦았습니다. 그릇을 준비했습니다. 물을 끓였습니다. 9시가 되자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쪽방촌 어르신들이 왔습니다. 노숙인들이 왔습니다. 독거 어르신들도 왔습니다. 소문을 듣고 온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만기는 입구에 서서 맞았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편히 앉으십시오. 준호와 예린이도 왔습니다. 만기가 아이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배식을 도울 거야. 네, 할아버지. 준호는 앞치마를 둘렀습니다. 예린이는 손을 소독했습니다. 배식이 시작됐습니다. 첫 번째 접시는 랍스터였습니다. 빨갛게 익은 랍스터가 접시에 담겼습니다. 말순이 솜씨 좋게 회를 떴습니다. 어르신 한 분이 접시를 받았습니다. 랍스터를 봤습니다. 눈이 커졌습니다. 이게 진짜 랍스터입니까? 네, 맞습니다. 어르신은 젓가락을 들었습니다. 한 조각을 입에 넣었습니다. 천천히 씹었습니다. 눈을 감았습니다. 맛있네요. 참 맛있어요.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다음은 한우였습니다. 정육점 사장이 직접 구웠습니다. 고기 굽는 냄새가 공원을 가득 채웠습니다. 노숙인 한 분이 한우를 받았습니다. 국물을 한 숟갈 떠서 마셨습니다.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좋은 고기를 먹어보기는 처음입니다. 준호가 삼계탕을 날랐습니다. 예린이가 과일을 나눠줬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어르신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다, 아가야. 노숙인 한 분이 준호에게 초코파이를 건넸습니다. 이것밖에 없는데 받아라. 준호는 받았습니다. 눈물이 났습니다. 참았습니다. 감사합니다. 배식이 한창일 때 만기는 작은 확성기를 들었습니다. 잠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만기를 봤습니다. 식사를 멈췄습니다. 만기는 숨을 깊이 들이쉬었습니다. 말했습니다. 이건 수연이가 준비한 밥상입니다. 만기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 며느리 박수연이 여러분께 드리고 싶어 했던 음식입니다. 제 아들 조현우와 며느리가 못 먹었던 것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사람들은 조용히 들었습니다. 며느리가 1년 동안 여러분께 음식을 나눠드렸습니다. 저는 그걸 몰랐습니다. 오해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만기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제라도 며느리의 뜻을 이어가고 싶습니다. 만기는 허리를 굽혀 절했습니다. 깊게 절했습니다. 사람들이 박수를 쳤습니다. 천천히 조용히 박수가 퍼졌습니다. 시장 상인들도 박수를 쳤습니다. 일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김말순이 만기에게 다가왔습니다.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 그만 미워하세요. 수연 씨도 그걸 바랄 겁니다. 말순은 손수건을 꺼냈습니다. 만기에게 건넸습니다. 만기는 손수건을 받았습니다. 눈물을 닦았습니다. 정영사도 와 있었습니다. 멀리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수첩을 덮었습니다. 미소 지었습니다. 이게 경찰의 일이지. 정영사는 중얼거렸습니다. 악의 없는 신고가 때로는 진실을 비추기도 하는구나. 정영사는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식사가 끝날 무렵 자원봉사자가 사진을 찍자고 제안했습니다.
다 같이 찍으시죠.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만기와 아이들, 자원봉사자들, 시장 상인들, 어르신들, 노숙인들 모두 함께 모였습니다. 뒤로는 바다가 보였습니다. 바다가 반짝였습니다. 하나, 둘, 셋. 사진기가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모두 웃고 있었습니다. 해가 기울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 둘 떠났습니다. 인사를 하며 떠났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에 또 오겠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짧은 인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진심이었습니다. 만기는 한 분 한 분 손을 잡았습니다. 인사했습니다. 정리가 끝났습니다. 쓰레기는 모두 치웠습니다. 테이블도 접었습니다. 텐트도 걷었습니다. 만기는 공원에 홀로 섰습니다. 아이들이 옆에 있었습니다. 바다를 봤습니다. 파도가 밀려왔다 밀려갔습니다. 엄마가 봤을까요? 예린이가 물었습니다. 만기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예린이를 안았습니다. 봤을 거야. 엄마가 하늘에서 다 봤을 거야. 준호도 만기를 안았습니다. 셋이서 안았습니다. 바람이 불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1년이 지났습니다. 같은 날, 같은 장소에서 다시 행사가 열렸습니다. 현우 수연 추모 나눔. 현수막이 걸렸습니다. 작년보다 사람들이 더 많았습니다. 자원봉사자도 늘었습니다. 메뉴는 조금 달랐습니다. 하지만 첫 번째 접시는 여전히 랍스터였습니다. 만기는 접시를 나르며 미소 지었습니다. 준호와 예린이도 웃으며 배식을 도왔습니다. 사진첩이 두꺼워졌습니다. 매년 찍은 사진들이 쌓였습니다. 손가락 하트를 하는 어르신들, 웃는 아이들, 함께 웃는 자원봉사자들. 만기는 사진첩을 넘기며 미소 지었습니다. 수연아. 만기는 하늘을 봤습니다. 우리 잘하고 있지? 바람이 대답했습니다. 따뜻한 바람이었습니다. 만기는 사진첩을 덮었습니다. 아이들을 불렀습니다. 준호야, 예린아. 할아버지랑 산책하자. 네, 할아버지. 셋이서 손을 잡고 걸었습니다. 바닷가를 따라 걸었습니다. 파도가 밀려왔습니다. 밀려갔습니다. 또 밀려왔습니다. 오해는 바다처럼 깊었습니다. 하지만 사랑은 파도처럼 돌아왔습니다. 내일도, 오늘도, 오늘의 이야기 마음에 남으셨나요? 좋았다면 이 편지가 더 많은 분들께 전해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공유로 마음을 나눠주세요. 어디에서 추억 편지함을 함께 해주셨는지도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한 마음으로 한 분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도 건강하고 따뜻한 하루 보내세요. 추억 편지함이었습니다.